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랜만에 마이크 가져왔습니다. 어, 오늘은 오랜만에 제 전공 분야인 계약 법리에 대해서 정말 중요하게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들이 그동안 쌓여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 말씀드릴게요.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계약서 중에서 어떤 부분이 무효인 조항들이 있어요. 그게 뭐 대표적으로는 사회 강행 규정에 반해서 계약서 조항을 썼을 때 그 부분을 무효라고 판단되는 경우가 있죠. 이제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이 그냥 계약서를 인터넷에서 다운받아서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정말 제가 권해드리고 싶어요. 계약서 단계에서 명확하게 해두면 정말 많은 분쟁을 예방할 수 있어요. 계약서는 사실은 어려운 거이면서도 어려운 게 아니에요. 원칙은 그렇거든요. 내가 할 일, 네가 할 일, 그 다음에 언제 할 건지, 어느 정도 양으로 할 건지, 어느 정도 정도로 할 건지, 그거를 했다 안 했다를 어떻게 판단할 건지, 이걸 명확하게 정해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래서 어떤 분들은 AI 돌리는 시대에 계약 자문이나 뭐 계약서 검토 같은 건 이제 다 사라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천만의 말씀. 그 같은 업계의 계약서라고 하더라도 그 회사에 따라서 그리고 그 회사의 계약서라고 하더라도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내가 조금 이제 약한 당사자인지 조금 강한 당사자인지 그런 거에 따라서 계약 조항은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. 일단은 서론이고 그 무효가 되는 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조항이 전부 다 무효가 되는 거는 아니에요. 이게 진짜 중요하거든요. 최근에 제가 진짜 뭐 자세한 상황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너무 충격적이었어가지고 저는 굉장히 강하게 어필하고 싶었지만 또 이제 여러 관계라는 게 있고 우리 고객분들도 있고 해서 제가 부드럽게 얘기를 했는데 계약 조항이 아무리 당사자 간에 사인을 했다고 해도 우리 대표적으로 103조 위반이다 이런 게 있잖아요. 제가 우리 동종업계 이직금지 이런 거 얘기할 때 헌법에서 보장하는 직업의 자유의 선택권을 너무 이제 헌법상의 권리를 너무 제한하기 때문에 그거는 맞지 않아서 위헌이라서 그 조항 자체는 무효야 이렇게 판단될 가능성 당연히 있어요.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한 조항에 그 내용도 있고 다른 내용들이 있어요. 그러면 그 다른 내용까지 싹 다 무효냐?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. 근데 예를 들어서 상대방 변호사가 혹은 뭐 다른 뭐 이제 법조인이나 다른 이제 뭐 암튼 어떤 그런 분들이 이 부분은 무효인 거 다 아시죠? 그러니까 이 내용은 무효인 거 다 아시죠? 그러니까 이 조항은 무효예요. 그래서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말이 안 돼요. 라고 얘기하면, 그치, 나도 그런 얘기 들어본 것 같아. 그래서 이 조항이 무효인가 봐. 라고 생각하시면서 당황하시는 경우가 생각보다 엄청 많더라고요. 그렇지 않아요. 그 부분이 무효라고 해도 그 부분을 도려낼 수 있잖아요. 나머지 부분이 양 당사자가 합의해서 약정한 거라고 판단할 수 있으면은 당연히 그 부분은 효력이 있는 거예요. 영어로 계약서를 쓸 때 이제 뭐 영어로 계약서라기보단 정확하게 말해서 각각 다른 jurisdiction, 다른 관할에 다른 중거법에 있는 당사자들이 계약서를 쓸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제가 써드려요. 한 계약서 내, 그 다음에 그 한 조항 내에서 좀 무효가 되는 부분이 발견되더라도 왜냐하면 나는 저 나라의 강행규정 잘 모르고 저 나라는 우리 강행규정 잘 모르니까 우리가 지금 합의해서 계약서는 쓰지만 그런 리스크는 아예 없다고 말할 수 없으니까 뭐 그리고 변호사들은 절대로 0%나 100%를 말하지 않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써드려요.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계약서 자체가 무효인 것은 아니다. 나머지는 유효하다. 그리고 이 조항에서 무효인 부분이 발견이 되더라도 판단이 되더라도 그렇게 나머지 부분은 유효이다. 이렇게 써드리는데 한국 사람끼리 그리고 이제 한국뿐만이 아니에요. 예를 들어 미국도 미국 사람끼리 계약을 할 때는 중거법이라는 거를 공통적으로 공유하고 있고 사회의 강행 규정도 그 당사자 A와 B가 둘 다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안 써도 똑같이 같은 법에 따라서 적용을 받는단 말이에요. 우리나라 법은 어떻게 돼 있냐? 우리나라 명확하게 판례가 있어요.
한 조항 내에서 무효인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부분을 당사자가 의사의 합치로 인해서 그 계약을 맺었다고 판단할 수 있으면 그 부분은 유효입니다. 그래서 그 부분 발견됐다고 해서 무조건 무효라고 푸시해서 들어온다. 절대로 기죽으실 필요가 없다는 거. 저한테 연락 주시면 됩니다. 예,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변호사분들도 잘 모르고, 그리고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계약서에 힘을 안 주시는 분들이 그래도 많은데, 계약서 정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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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요해요. 그리고 AI로 돌리면 된다라고 그 말씀도 뭐 어떤 말씀이신지는 아는데, 계약서라는 거는 내가 늘 계약을 한다고 해도 생각해 보세요. 내가 계약을 할 때마다 내 입장이 달라요. 내가 조금 스트롱 파티일 때가 있고 조금 위크 파티일 때가 있어요. 그럴 때 계약서가 달라져야 되고,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, 그러니까 꼭 그런 물리적인 자산뿐만 아니라 그 정신적인 자산, 그 다음에 그 지식적인 자산, 그 다음에 그 내가 얼터너티브로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따라서 다 다르거든요. 업계마다 중요한 부분이 다른 거는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알아두시고, 그리고 여전히 계약은 당사자 간의 약속이고 당사자들이 자유롭게 약속할 수 있다라는 그 전제하에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